새롭게 알아가는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석영입니다. 네, 2025년이 밝았고 첫 번째 녹음입니다. 와,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새해 복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2024년, 특히 24년 말은 여러 가지 일로 좀 혼란스럽고 다들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괜히 이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라 반가운데 우리끼리도 다들 새로운 해, 이 2025년의 시작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당연히 떡국을 먹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떡국 좋아하잖아. 네, 만두 넣은 멸치 육수? 떡국? 만두는 절대 넣지 않습니다. 멸치 육수. 멸치 양지 양지. 육수죠. 고깃국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골도 아니고요. 네, 사골 아니고요. 그럼 맑은? 아니, 양지로 국물을 내면 약간 노란 뿌연색이 된답니다. 기름기가 있어서 그런가? 네, 그게 사골처럼 하얗게 되진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제가 좋아하는 음식인 떡국을 먹었고, 그리고 제가 25년부터는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많이 좀 지지고 볶고 투닥투닥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좋네요. 뭐 나름 재미있어요. 뭐 불편한 것도 있지만. 되게 오랜만에 그런 경험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씻는 시간, 뭐 일어나는 시간, 뭐 청소를 얼마나 잘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서 투닥투닥 거리고 있는데 재미있기도 하고 또 집밥도 되게 자주 먹게 되고 집이 좀 많이 넓어져서 그런 것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막차 시간에 매달려야 하는 것이 좀 속상하긴 하지만 우리 수민 석영 씨는 25년을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저희는 떡국은 못 먹었고요. 이럴 수가. 떡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 새 집을 알아보는 집은 다 알아봤고 계약도 했고 대출 받는 것 때문에 무지하게 바쁘답니다. 가계약을 완료하셨고. 그쵸, 가계약을 계약을 아예 한 거죠. 계약을 아예 했고 이제 잔금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그렇구나. 되는데. 아이고 고생하셨네.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진짜 어른이 된 것 같겠다. 저 오늘 좀 중요한 날인 게 네. 아버지한테 어른이 된 걸 인정받은 느낌. 진짜? 어머머. 오늘 아빠를 만났는데 네. 너도 이제 어른이네 이렇게 말씀을 우와. 해주셨거든요. 오늘 또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르시겠지만 못 보던 사각 안경에 그러니까. 코트까지 또 입고 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더 어른 같은 느낌이 나는데 안경 잘 어울리지 않나요? 완전 잘 어울려요. 제가 샀거든요. 잘하셨습니다. 하나 장만했습니다. 집 계약을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새로운 집에서 새 출발을 하시겠군요. 그 은행에 가져가야 될 서류가 너무 많아요. 엄청 많죠. 네, 거의 짧은 시집 한 권 정도 되는 두께인 것 같아요. 맞아. 다 뭉쳐놓은. 짧은 시집이라고 비유하니까 재밌다. 사실은 그 큰 돈을 그냥 주지 않는 거죠. 그쵸. 은행에서도 모든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고. 음. 아이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이사는 언젠가요? 이사는 2월 말일 아니면 그 이후. 2월 말. 28일 날이 이제 그분 원래 사시던 분 나가고 잔금 치르는 날이니까 그 이후가 될 것 같아요. 그날이나. 아주 새 시작을 야무지게 하셨네요. 네, 너무 피곤해요. 저희가 막 피로가 풀리지 않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아주.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이제 새벽까지 요 새알심 대본 작업하고 뭐 이제 다른 공연의 업무들을 좀 보다가 2시간을 자고 7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그 지역으로 간 거죠. 운전을 이럴수가. 해서. 그래서 아침부터 은행 업무를 봤는데 그게 12시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고 그 가족분들이랑 같이 식사하고 카페에서 잠깐 이야기 나누고 바로 다시 서울로 와가지고
녹음에 왔고 이제 또 이 녹음이 끝나면 공연을 보러 다 같이 갔다가 그리고 잠깐의 술자리를 하고 집에 돌아가면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 아니었나요? 당연하죠. 서경 씨도 어제 2시간 주무신 거예요? 저는 좀 더 잤습니다. 한 4시간 반. 아니 그렇게 자고 어쨌든 다음날 일상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해요. 사실 저는 그게 진짜 불가능한 사람인데 세상에. 규칙맨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넷 중에 저희 둘이 제일 어리잖아요. 아니에요. 맞다. 제가 제일 따지고 어려요. 보면. 제가 그렇네. 제일 어리죠. 왜요? 아 저 11월이구나. 저 11월생인데요. 저랑 얼마 차이 안 나시네요. 네네. 얼마 차이 안 나요 우리. 아이고 새 계약을 어쨌든 해낸 2분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고 아직 뭐 그러게. 고생을 더 하셔야 되지 뭐. 잘 끝났으면 좋겠네요. 이사가 내가 다 걱정이 된다. 이사. 짐이 너무 많아서. 둘의 이사가. 저희 이사할 때마다 뭐 작업실 옮길 때마다 항상 이제 그때 게스트로 잠깐 왔던 정민우 배우랑 이상아 리노가. 씨랑 와서 이번에는 포장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 표정 당연히 부르려고요. 불러야 돼. 포장해야 불러야지. 플러스 민우 나도 갈게. 사나? 근데 포장을 하는데 추가 인원이 필요한가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포장으로 다 옮겨줘도 어디에 그 뭘 짐을 배치할지. 너희 둘이 다 넣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 포장해서 옮겨주는 것까지구나. 그치. 아니, 포장해서 근데 그래? 그게 달라. 풀어주는 포장이 있고 설거지까지 막 다 해가지고 그치. 싹 넣어놔주는 포장이 그런데 이제 넣어놔도 그게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게 될 수 있잖아. 그치. 2번 일하게 돼. 그럼 괜히 2번 일하게 되고 막 이러니까. 그거는 저 한 달 동안 하려고요. 한 달이요? 아니 하루를 그냥 잡고 하세요. 힘들어요. 한 달은 한 말도 안 돼. 한 달 걸리죠. 뭐가 한 달이 걸려? 저 하루 만에 했어요. 물론 짐이 적지만 제 말은 나를 잡고 그렇게 끝내야지 한 달 동안 지지부진하면 못 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요, 한달 해야죠. 해요. 왜? 왜냐? 아, 그래요? 그치, 살면서? 더 넓은 곳이 되니까 또 채워 넣어야죠. 안돼. 저 짐은 더 이상- 사는 건 제가 반대합니다. 제가 반대하고요. 윤영 씨는 25년 시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올해 새해에 떡국은 12월에 먹고 아직 못 먹었고요. 예. 나이 12월? 먹는 걸 조금 미루고 있어요. 12월에 왜 드셨어요? 12월에 미리 조금 앞당겨서 가족들과 떡국을 먹으면 정말 한 먹었는데, 살이 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명절까지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먹은 거잖아요. 12월에. 아니죠. 아, 먹긴 했지만 그건 안 친다. 왜냐면 아직 1월 1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떡국을 미리 많이 먹은 사람은 애늙은이 소리를 듣는 건가요? 제가 그래서 그럴 수- 애늙은이 소리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떡국을 좋아해서 네. 떡국을 1년에 그래도 10번 이상 먹으니까. 떡국은 그 정도 먹죠. 그런가? 그러니까. 그래? 난 그렇게까지 안 먹은 것 같아. 저는 어디 가도 떡만둣국, 그렇죠. 떡국 이런 메뉴 시켜 먹어요. 잘. 저도 먹어요 잘. 칼국수. 알겠습니다. 칼국수 좋아. 갑자기 웬 칼국수? 그래서 아무튼 떡국은 12월에 드셨고. 네. 그리고 새해 첫날에 저는 해돋이를 보러 다녀왔습니다.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수종사라고 네. 남양주에 있는 절에 다녀왔는데요. 아까 봤는데. 두물머리 그쪽에 두물머리, 있어요. 두물머리. 맞아요, 맞아요. 왔는데. 진짜 누구? 원래 명소야? 해돋이 명소라고 하더라고요. 아 해가 잘 보이나 보다. 그게 이제 북한강, 남한강이 만나는 오. 곳이어서 이제 뷰도 좋고 뭐 절이니까 아무래도 높은 곳에 공기 좋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았나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어느 위치까지 차를 타고 이동이 가능한데 좀 걸어서. 새해에는 네, 아예 그냥 차량 진입이 불가하고 아래 주차하고 그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찻길을 걸어 올라가야 되니까 그 아스팔트 그 돌길이라 좀 빡세더라고요. 아스팔트예요, 돌길이에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깜깜해가지고. 아, 그렇겠다. 아. 근데 좀 딱딱한 흙바닥이 아니라 네. 딱딱한 바닥. 등산을 한 잠깐. 거구나. 네, 잠깐 이제 흙길을 걸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 다음에는 산을 가볼까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보셨나요? 살짝 살짝 그날 날씨가 안 좋았어. 흐렸지 네, 좀. 좀 새해에 그 일출을 보러 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약간 운동도 있는 것 같고 아 운동의 의미? 나 이건 또 처음 들어보네. 약간 1월 1일에 이제
올 한 해도 열심히 운동을 해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뭔가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하고 다녀오고 몸과 마음을 좀 건강하게 깨끗하게 비우고 오는 것 같은 그때 느낌? 저는 해가 뜨고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또- 뭐 하셨죠? 뭐 또 일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아이고. 근데 그러고 나서 저는 재밌었던 게 얼마 뒤에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대뜸 미안해. 응? 네?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제 동생이 카카오톡 그 채팅방에 가족 채팅방에 그 친구들이랑 일출을 보러 어디 북한산인가 어디로 올라간 셀카를 보냈어요. 근데 엄마랑 아빠랑 그게 전줄 알았던 거예요. 그 친구가 제 동생인데 사진 속 수민이가 네. 보낸 줄 아셨다고. 네, 얼굴이 예.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남매들끼리는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뭘 닮아? 내가 더 낫지 이런 게. 그래가지고 괜히 제가 또 그걸 나중에 알면 뭐라고 할 것 같았는지 미안하다 이렇게 전화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틀 뒤에 동생이 그 산에서 찍은 해 사진을 더 보냈거든요. 네. 셀카를 보낸 뒤에 이틀 뒤 이렇게. 음. 그때 얘는 언제 갔다 온 거지? 라고 엄마 아빠 그때 아셨대요. 아, 그러니까 계속 수민이가 갔다 온 줄 아신 거야 한 이틀 동안. 많이 닮았나 보다. 닮았지. 닮았어요. 남매니까. 네, 이미지가 비슷하지 이미지가. 그치? 닮았는데? 그래? 그런가? 무튼 못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해를 보셨고, 그래서 해를 보시는 의미는 건강, 운동이다. 그냥 한 해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같이 보고 싶어가지고 다들 뭐 하시냐 여쭤봤었는데 바쁘시더라고요. 맞아요. 바빴죠. 그렇구나. 마음을 다잡는다는 그 표현이 뭘까요? 마음을 다 잡는다? 다 잡는 거지 다. 한두 다 개만 잡는 거예요? 한두 개만 잡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잡는다. 모든 마음을 다 잡는다. 다 잡은. 마음을 다 아무튼 같이 해돋이를 좀 볼까 어쩔까 막 윤영 씨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들 바빠서 그러지 못했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봐요. 좋아요. 서경 씨가 가장 바빴던 것 같은데 네. 지금도 공연 중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좀 지내고 계세요? 저는 1월 달 들어와서 저번 주 목요일부터 계속 공연을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그 공연 준비하느라 바빴고 지금 캘린더를 보고 있는데 건조기 AS도 한번 받았고요. 맞아. 큰 일을 하셨네. 네. 그리고 부동산도 한번 또 갔다 왔고 남양주. 그리고 그 사이에 남양주에 한번 은행을 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고요. 어디로 이사 가는지 이렇게 다 밝히시는. 하고 목요일부터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일주일 이상 공연을 해본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그 공연을 하면서 그 이외의 시간에 일상을 또 사는 연습을 또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은 이제 2, 3일 공연하는 거였으면은 빡세게 2, 3일 몰아서 하고 딱 쉬고 하는데 일주일 이상 하니까 하면서 살고 잠도 제때 자고 이런 식으로 해야 규칙적으로 해야 내가 또 공연을 할 수 있으니까 비는 시간 또 알차게 보내고 해야 또 이번에 또 연주도 하고 뭐 이제 하시니까 하지 마세요. 저 토요일날 보러 간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연주해요. 연주하는 건 알고 있었죠. 연주는 뭐 맨날 하니까. 네. 근데 오늘 1월 들어서 오늘이 14일이잖아요. 유일하게 연습이나 공연 없는 날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화요일에 했다고 없어? 보통 월요일 날 쉬는데? 그러게요. 왜 화요일을 안 하셨어요? 어젠 했어요? 어제 만석이었어요. 아 정말? 근데 어떠세요? 뭔가 한 공연을 그렇게 일주일 오래 동안 하는 하는 게 오래 하는 거? 달라지나요? 저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회차도 많고 그러니까 일수뿐만 아니라 회차도 많으니까 일단 약간 그 공연에 있어서는 생활이 된 느낌? 그냥 이 공연 자체가
당분간은 내 생활이 된 느낌이어서 좀 직장에 나가는 느낌, 맞아, 극장에 맞아. 출근할 때도 네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 감각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아 그렇구나. 약간 그 직업 연극인이 된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의 꿈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이랑 밥 먹고 다녀올게 하고 나와서 저녁에 막 소리 지르면서 화를 내고 있는 그 나를 바라볼 때 화가 많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배역이 예를 들어서 직전 했던 공연이 그랬으니까 내 직업이 이거가 됐구나. 맞아 그런 감각이 있어. 라는 감각 할 때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출퇴근하는 것 같이. 재미있을 때가 있어요. 네. 바쁘게 잘 보내셨군요. 네. 토요일 날 저는 공연 보러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공연을 그제 마쳤습니다. 네, 서경 씨처럼 긴 호흡으로 하는 공연 아니었고 한 3일 정도, 4회차 정도 하는 공연이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들어서 아실 테지만 제가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죠. 처음 봐요. 이런 상태를 처음 보죠. 그렇죠. 네. 주사 맞으신 것도. 네, 저 독감이 걸렸는데 그것도 사실은 가족들이랑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가족들한테 옮아버린 거거든요. 잠을 같이 자니까. 네, 그래서 부모님도 엄청 미안해하시고 완전 혼자 살기에 특화된 신체. 인간. 그래서 아무튼 독감을 달고 공연해본 게 처음인데 상당히 쉽지 않았던 게 이제 아파서 그랬다기보다는 목소리가 진짜 안 나오니까 당장 지금 관객들을 불러놨는데 물리적으로 이게 소리가 안 나오면 큰일이다. 이거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게 되면 큰일이니까 공연할 때 빼고는 막 무건수행하고 그런 공포감이 좀 공포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저찌 뭐 이렇게 공연을 잘 마쳤고 이번 독감이 아주 질기다는 것을 몸소 체험을 했고 공연 중에 링거도 처음 맞아봤고 링거 투혼. 링거 투혼. 진짜. 근데 맞으니까 귀신같이 괜찮아지더라. 그게 그렇다니까요. 아니 진짜 실시간으로 괜찮아지는 게 너무 놀라웠어. 누워가지고 뉴스 보면서 링거가 똑똑 들어가고 있잖아. 실시간으로 머리 두통이 사라지는 거야. 열이 내려가고.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이게 뭘까. 참 신기했다. 평소에 프로폴리스 이런 거 좀 뿌리고. 평소에 먹고 하잖아요. 프로폴리스 잘 먹고. 먹어요? 네 그럼요. 프로폴리스 필름도 먹고 하는데 효과가 없지 독감에는. 그러니까 감기가 걸린 상태로 목을 많이 쓴 것 같아. 또 이번 공연이 막 제가 악을 막 소리를 질러야 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가지고. 서경 씨는 못 보셔가지고 그러니까. 아쉬우시겠어요? 네. 별로 아쉽진 않으신가요? 아니 사나의 화내는 연기는 보고 싶죠. 화내는 연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거대한 맛을 했잖아요. 뭘 했는데가 뭘 있어요. 했는데? 뭘 네 했는데. 글자.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렇게 공연을 마쳤습니다. 수민 씨랑 윤영 씨는 네. 좀 자주 보신 것 같은데 아닌가? 저희 둘이 되게 친해졌어요. 우리 둘 공연하는 동안 둘은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나름의 열심히 머리를 맞대서 다 창작 집단 세알의 다음 공연을 위해 준비를 했죠. 내가 둘이 너무 친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한 둘이 회의하고 있는데 2번 정도 끼어들었습니다. 공연 끝나고. 그게 질투가 나서? 그냥 재밌어. 재밌어 보여서 잘하셨어요. 어떻게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이야기도 나누고요. 실무적인 것들도 좀 해결을 했고 그리고 몇 가지 저희가 그런 개념들 재밌다 하고 발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자료 조사하고 저희 터그님은 열심히 논문 자료나 이런 걸 좀 수집하셨고 그리고 뭐 소설도 같이 읽고 하면서 좀 연구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차근차근 준비해보자 하면서 이것저것 되게 같이 공연한 경험은 많은데 이번에 좀 합을 맞춰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서 재밌더라고요. 맞아. 기존에는 열심히 그냥 있는 거 가지고 하면 됐었는데 네. 그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잘 모르겠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그냥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발자국 없는 눈밭을 막 이리저리 그래서 뭐 이렇게 가보면서 뭐 일단 해보자. 뭐 그래서 아무튼 3월 초에 공연을 해보려고 네. 지금 준비를 하고 계셨군요. 그렇습니다. 두 분이 이제 또 같이 합류하시면 네.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이런 고민도 하고 아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랬죠. 다들 건강은 괜찮으셨어요? 저만 좀 아팠나요? 건강 저는 피로 누적 피로 누적 말고는 괜찮았어요. 아우 다행입니다. 이하동문. 동문. 저도 제가 가장 약해서 제가 좀 규칙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네, 우리 제가 중 건강 1등은 누구예요 그럼? 우리 중 건강 1등은 김수민? 수민인 것 같아. 체력 같은데? 1등은 나일 수 있어. 그래. 건강 1등 홍석영? 아니야. 근데 윤영일 체력 것 같아. 1등은 조금 노리는 거 아니에요? 예, 체력 예, 1등? 그렇죠. 근데 윤영인 것 같고 건강 1등은 네. 체력 1등은 수민이 인정합니다. 뺏기는 거야? 체력 1등은 이사나일 수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정신력 1등은 김수민. 아 맞아요. 인정하겠습니다. 나도 뭐 하나 1등 해주면 안 돼. 이미 마음에 상처 받았어. 맞지? 저 세금 잘 냅니다. 세금 내셨어요? 세금 많이 내죠. 왜요? 4,500원씩. 어머. 어디예요? 편의점이요. 담배세. 네. 모범 시민이었습니다. 아니. 약간 책임감과 맞아. 추진력. 제가요? 추진력 없어. 무슨 그래? 소리? 좋은 거 아니야? 나 난생 처음 듣는 소리. 그러니까 오늘 처음 듣는 소리를 많이 듣네. 추진력은. 뭐 하겠다고 하면 한결 잘하는데? 같음. 한결 같은. 한결 같은 1등. 음. 좋다 그거. 아무튼 1등 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한결 같은. 오늘은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은 1월 14일이에요. 벌써 1월이 절반 정도 흘렀는데 우리 창작집단 새알이 탄생한 지 이제 곧 한 2, 3개월 뒤면 만 1년을 채우게 되는 셈이네요. 돌잔치. 돌잔치를 한번 해야 되겠네. 언제죠 정확히 날짜가? 4월 말일 거예요. 2월 4월. 22일입니다. 2월 22일이요? 뭐가 기준인데요? 졸업식 기준으로 서류 기준. 서류 기준으로. 서류 기준. 서류 기준으로 그럼 진짜 1주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두 분은 졸업하신 지 1년 거의 딱 되어가는데 이제 1년 된 거야? 좀 한 어떠세요? 10년은 된 것 같다 진짜. 지난 우리 5화에서 한참 전 에피소드인데 중간 점검을 했었죠 한번. 우리가 잘 가고 있나? 잘 하고 있나? 잘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를 좀 나눠봤던 것 같은데 기억들 하시죠? 5화에 중간 점검을 했다는 게 좀 너무 어이없게. 귀여워요. 너무 어이없어. 우리가 10화까지만 할 줄 알았나 봐. 그러니까. 그 무한도전에서 50화 하고 50화 특집 방송을 맞아. 했었는데 제가 근데, 그때도 그 얘기 했었거든요. 우리도 그냥 5화에 중간 점검 하자. 맞아 그 얘기 했었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맞아. 무한도전 1000회 넘게 했잖아요. 아니에요? 정말요? 모르겠네요 그건. 저도 몰라가지고 물어봤어요. 근데 왜 1000화 넘겠다고 해요? 아니 그냥 얼핏 한 1060화 정도 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오래 했어요? 1060화면 일주일에 전원일기 한 번씩. 아니야 전원일기? 그니까 매주 한 번씩 하는 거였죠. 52주니까 1000할 수가 없구나. 10주년 500회가 넘었. 한 600회, 5, 600회 그러네. 했겠구나. 미안합니다. 지난 1년간 그러니까 중간 점검 이후로도 새알은 어쨌든 계속 모여서 뭐 녹음을 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뭐 같이 뭘 읽고 만들어 보려고 하고 했는데 좀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나세요? 기억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전체 우리 새알의 활동 중에서. 네, 1년간. 저는 좀 초반 녹음들이 기억에 남는데 네. 아무래도 뭔가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했다 보니까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각자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뭐 식당 소개하고 이랬던 그럼 그냥 개인적인 얘기했던 그 화들도 기억에 남고 또 저는 파랑새 낭독했을 때. 파랑새 낭독 왜요? 내가 없어서. 아니야. 그냥 이 플랫폼에서 뭔가
연극 비슷한 거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구나라는 어떤 실천을 확인한. 네, 그런 걸 확인한 순간이어서 물론 서경 씨가 없었던 게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녹음하는 공간에는 뭐 몇 명도 더 초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공간이 오늘 새로운 공간인데 좀 넓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듣는 연극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순간이었어서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수민 씨는? 저는 그 법 잊는다고 초반에 우당탕탕 막 이것저것 막 어이가 없네요 진짜. 했던 것도 기억나고 그리고 1년 돌아보면서 느낀 건 우리가 좀 다 성격이 급한 것 같다. 맞다.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더 봐야 되는데 맨날 점검해. 맞아. 무슨 뭐가 이렇게 점검이면 아직 1년도 채 안 됐는데 한 것도 없는데 점검. 심지어 중간 점검도 한번 했고 자기 반성 전문팀 전문팀 그런 것 같다. 나중에 올라갈 제목 중에 연극 제목 중에 하나 반성 뭐 이런 거 꼭 하나 한번 해봤으면 준비 좋겠. 중이신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다고요? 자기 반성 내지는 뭐 성찰, 뭐 너무 재미없을 거멸 것 같아.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지루해 보여. 서경 씨는요? 저는 운동회 우리 날갯짓 두 번에 날갯짓 두 번에 날갯짓. 또 해야 되는데. 처음 거. 처음 거. 네. 저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가능해진. 그때 좀 시야가 좀 넓어졌어요. 노력하면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구나. 대단하다. 그래서 왜냐면 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줄 줄도 몰랐고 맞아. 수박을 냄비에 썰어가지고 가져갈 줄도 몰랐고 맞아. 그게 좀 저한테는 새로운 다들 경험이었어. 생각보다 많이 즐거워해서 음. 좀 행복한 기억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날갯짓은 특히. 맞아. 날이 좀 풀리면 빨리 또 하고 싶어요. 다들 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15화에서는 중간 점검이 아니라 네. 이 새로운 해를 맞이한 그리고 곧 만 1주년을 앞두고 있는 새알이 자체 연초 정산을 또 정산해.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작년을 잘 보낸 걸까요? 수민 씨? 뭐 나름 잘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체 평가. 네. 잘 보냈다. 저는 잘 보낸 것 같아요. 사부작 많은 걸 시작하고 또 꽤 꾸준히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저도 꾸준히 했다는 거에 되게 스스로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어쨌든 공연도 한 편 했고 업로드도 꾸준히 했고 뭐 다양한 행사도 했고 사실은 그 되게 희한한 감각인데 1년이 되게 길게 뭔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지나보면 1년밖에 안 됐네 뭐 약간 이런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한 인지 부조화가 좀 있는 24년이었던 것 같아요. 서경 씨는 새알의 24년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새알의 24년은 갓 시작한 우리 팀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제 진짜. 새로 출범하는 그 집단에서 해볼 수 있는 모든 시도는 다 해보는 것 같다. 뭐 그게 이제 지원 사업이 됐건 뭐가 됐건 그 당락이 중요한 건 아니고 너 받고 이제 2년 차 때부터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해볼 수 있는 밑받침이 너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어요. 24년도에. 맞아요. 되게 좋은 평가네요. 그러게요. 뭐 점점 정리를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누가요? 서경 씨가요? 말을요? 제가 봤을 때 서경 씨가 긴 호흡으로 공연하는 것 그래서 일상이 뭔가 이렇게 탁탁탁탁 뭐라 해야 될까? 규칙적으로 된 것이 꽤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통찰력이 느껴진달까. 갑자기 칭찬을. 그건 통찰력은 원래 통찰력은 원래 있었는데 1등. 통찰력 1등. 잘 정리해서 말로 언어화하는 전달하기까지가 것이, 가능해진 것 같아요. 성장하셨네요. 진짜 어른으로 인정받을 만했네요. 오늘. 근데 저 통찰력이 집에서까지 계속되면 네.
좀 열받아요? 약간 지치기도 해요. 지치기도 해요. 올해는 그것의 분리를 시도해보면 뭔가 집에서 뭘 되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제가 그 생산성 있는 일만을 하진 않거든요. 비생산적인 일도 열심히 하는 편인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와서 그걸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 맞는 말이야. 통찰력이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저 그 말을 언제 좀 체감하냐면 정말 드문 경험이긴 합니다만 그 등산을 딱 갈 때 올라가면서는 계속 물어보거든요. 이제 내려오시는 얼마나 선생님한테 남았냐. 안녕하세요. 얼마나 남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희망을 계속 주시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근데 엄청 많이 남았는데 그 등산을 하고 있는 등산의 그 초입부터 정상까지로 기준을 잡으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에서부터 그 등산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을 시작이라고 치면 정말 산 초입에 가 있는 건 반 이상을 한 그렇지.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한라산까지 가버리면 반 넘게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제주도까지 이제 가야 되니까 3분의 2를 간 거예요. 에베레스트 시작이 정도 3분의 2다. 가면은 10분의 9 정도 간 거죠. 그 정도를 한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이번. 맞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24년에 새알이 지나온 1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 앞에 대화를 통해서 사실은 25년이 시작되고 요 한 보름간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은 사실은 새알이 약간은 좌절할 수도 있는 어떤 실패를 감각하게 하는 사건들이었단 말이죠. 수민 씨의 홈택스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홈택스 간이 과세자. 그게 뭐죠? 이제 사업자를 낸 거잖아요. 저희 창작 집단 새알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영원. 창작 집단 새알 이름으로 사업자 나오셨으니까 얼마 보셨어요? 네. 세금 얼마? 영원이요. 그러니까 세금도 영원. 오. 안 벌었으니까 영원. 안 벌었으니까 안 내는.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 신고를 영원으로 마무리하셨던. 그래서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아주 깔끔했다. 신고가 할 게 없어. 확인. 영원인 거 확인하면 오케이. 증명할 것이 네, 없다. 빨리 끝났어요. 근데 그 과정이 내년에는 좀 복잡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고 또 지원 사업을 몇 개 냈는데 탈락의 고배를 마셨죠. 몇 개 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타로를 본 적이 있어요. 너무 궁금한 거야. 믿지 않습니다만 그냥 재미로 우째단을 한번 물어나 볼까? 이러고 이제 타로 카드를 뽑았는데 3장을. 타로 카드가 되게 직관적인 게 있잖아요. 그쵸, 그림이. 카드의 그림이 어둡거나 막 뭐 무시무시한 뭐 무기가 있거나 뭔가 안 좋은 뭔가 안 좋은 그림이라는 게 나는 타로를 전혀 모르고 믿지도 않지만 한눈에 그 3장이 다 안 좋은 거야. 뽑았는데 내가 향후 3개월 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그걸 물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안 좋아서 이 타로를 봐주겠다고 한 당사자가 당황할 약간의 정도로. 사이가 있었다. 약간의 당황하고 사이가 있었다. 그래서 급하게 준비했냐?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는 결과는 안 좋을 것 같다. 하지만 그 방향이 맞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물론 이제 또 믿고 싶어지는 말이. 꿈보다 해몽이겠지만 어쨌든 그게 맞아버렸어요. 타로가. 지원 사업이 안 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겪으면서 사실 우리끼리는 24년에 참 시작을 잘했고 꾸준히 했고 성실하게 해서 뭐 여러 가지 결과도 내봤지만 연극을 하겠다고 해서 모인 집단이라고 봤을 때는 사실 한 셈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24년, 실패한 한 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연초정산을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이번 화의 주제를.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 아니 그럼 실패가 뭐냐?
각자 생각하는 실패의 의미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석영 씨에게 실패란 뭡니까? 저에게 실패는 포기하는 것. 포기가 실패다. 동의합니다. 윤영 씨는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뭘 실패했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 같기도 한데 그냥 에이 뭐 그래 이러고 그냥 원래 계속 하던 걸 한다 꾸준히. 그래서 별로 실패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패 생각하면 뭔가 과학자 선생님이 실험에 이제 펑 하고 터져서 내가 원하던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을 때 이번에도 실패야 하는 그런 이미지가 생각나는 것 같은데. 그건 성공이죠. 그렇죠. 하나의 그 사례를 그렇죠. 알아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라는 배움이 있었으니까. 저도 이 질문을 준비하고 실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똑같은 이야기를 썼어요.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를 이산화는 실패라고 정의하는데 그럴 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 결과를 간절하게 원하지 않았거나 운이 따르지 않았거나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실패가 아닌 거잖아요. 내가 준비가 안 됐거나 내가 그걸 아주 진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원하지 않았거나 운이 따르지 않은 거라고 하면 그거는 실패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내 사전에 실패가 없는 거 아닌가? 초긍정이네. 네, 내 사전에는 실패란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지울까요 그 단어를? 실패라는 단어를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전 사실 실패하는 거 좋아해요. 그렇죠. 약간 실패가 뭔가 나한테 큰 영향을 끼쳐서 혹은 우리한테 큰 영향을 끼쳐서 좌절하거나 그래, 뭔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아까 석영이 말했던 포기가 그래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말을 생각해 보니까 실패라는 말 되게 말값 자체가 되게 무서운 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좌절이 훨씬 좌절과 포기가 훨씬 좀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말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일시적 좌절과 포기는 자주 해요. 일시적 좌절과 포기. 한 5초? 5초. 일시도 아니네. 일시 1초. 근데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다시 이제 컴퓨터 앞에 앉는다든지. 멋지네요. 그런 거 그 실패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게임인 것 같거든요. 석영이 게임을 하는 걸 이제 종종 지켜보면 실패는 게임에서는 다시 이제 살아나잖아요. 그 캐릭터들이 뭔가 어딘가로 떨어지고 해도 다 살아나는데 그 실패의 순간 엄청나게 자극을 받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석영 씨가? 네. 예를 들어 테트리스에는 마라톤이라는 모드가 있거든요. 계속 하는 거야? 네, 무제한으로 계속 하는 건데 그걸 내가 몇 줄이나 깰 수 있냐. 그 기록 경신에 도전하는 거죠. 그러다 실패하고 또 하고. 기록 갱신하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마리오 카트 할 때도 초를 단축시키는 똑같은 맵에 제일 안 좋은 카트에 뭐에 해가지고 초를 계속 단축시키는 그런 성향이 있구나. 배틀하는 것보다 그런 게 좋아요. 좀 일찍 했으면 나중에 진짜 F1 레이서 막 이런 거 마리오 카트에서 F1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 참 진부하고 진짜 들어본 지 엄청 오래된 말인 것 같은데 수민 씨가 소개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다면서요? 엄청 재밌는 썰이 있다고.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때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요. 네, 벌써 웃기다. 그러면 이제 수련회를 가면 막 이제 재미나게 놀고 마지막에 그렇게 다 진을 빼놓은 다음에
촛불을 켜놔요. 아 맞아요. 그런 다음에 부모님께 편지 쓰기 맞아. 이런 걸 하면 갑자기 그 아이들이 다 울죠. 오열을 하면서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완전 있죠. 네. 있죠. 그때 우셨어요? 우시는 편이셨나요? 아니요. 저는 완전 우는 편. 나도 완전 울었어. 저는 코피 터질 때까지 우는 편. 근데 그렇게 막 저도 울었어요. 꺼이꺼이 막 애들이 울면서 그 편지에 빠져들어서 막 편지를 쓴 다음에 되게 장난기 많은 남자애가 저희 반에 있었는데 강당이었는데 엄청 큰 이제 그 학년 전체가 왔으니까 옛날에 막 9반, 10반 이렇게 있었잖아요. 되게 많은 아이들 앞에서 그 편지를 들고 올라가서 마이크 앞에 서서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네? 한 명씩 이제 원하는 사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우와. 근데 엄마한테 쓴 편지였는데 막 걔가 읽으면서도 점점 이제 벅차올라서 오열을 하기 시작하는데 절정의 순간에 나의 실패는 어머니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나의 실패는 어머니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기억이 얼마 그렇게 생생한 기억이 없는데 그 순간만은 정말 또렷하게 그 다음 말이 뭐였을까? 나의 실패는 어머니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계속해서 실패를 하겠습니다. 뭐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잘못 잘못된 말한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뭐 감사하다 이런 표현이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의 실패. 그 친구가 잘 지내는지도 이번 회차 준비하면서 좀 궁금했고 나의 실패는 어머니의 성공 그런 말이 너무 귀여웠겠다. 그쵸?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근데 그때는 정말 울다가 저도 오이? 그래서 막 친구들 옆에서 같이 웃었거든요. 귀엽네. 아무튼 실패는 어머니의 성공이 아니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데 그럼 어쨌든 세알은 벌써 어머니가 몇 분인 셈이야? 어머니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셈인데 실패 전문가. 연극을 할 때 실패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까요? 그게 뭐 만드는 과정에서 연극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연을 한 편 올리는데 되게 많은 어떤 목표들을 좀 설정하잖아요. 네. 이건 뭐 약간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이건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되면 좋겠고 그랬을 때 공연을 딱 올리고 나서 생각해보면 약간 결산을 내보면 어떤 건 이루었고 어떤 건 좀 잘하지 못했고 또 어떤 건 전혀 하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매번 잘한 것과 잘하지 못한 것이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연극을 하고 또 매번 새롭게 다짐을 하게 되고 그런 동기부여가 거기서 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대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연 한 편 끝나고 나면 언니랑 이번에 뭘 성공했고 예상치 못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일종의 성공을 거두었고. 그럼 왜 윤영 씨랑만 하세요 그런 대화를? 그냥 새벽에 자주 깨어 있어서 전혀 몰랐던 사실이네. 수다였던 거죠. 수다에서 이제 발전된.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식의. 굉장히 그러면 가장 최근에 연극을 통해서 어떤 성공을 하셨고 어떤 실패를 하셨는지 좀 한 가지씩만 나눠봐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같은 공연을 다시 올렸는데 우리가 새롭게 시도하려고 했던 것들을 했다. 너무 추상적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장난하세요? 기존의 공연 거대한 마술 공연했을 때의 그 작품의 목표와 이번에 재공연을 했을 때 작품의 목표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죠? 처음에는 이제 저는 칼로게로라는 인물이
일종의 그 환상 속에서 그냥 살게 된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칼로게로가 그 환상을 선택해서 살아간다. 선택한다. 작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배우들과 다시 이 작품을 해석해 나가고 네. 캐릭터의 인물 분석도 다시 진행돼야 되는 점이었는데 그 점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해낸 것 같다. 이게 동일한 배우 역할을 같은 역할을 동일한 배우가 맡기도 하고 다른 배우가 맡기도 했는데 그랬을 때 이전의 해석들을 그대로 가져가고 이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불안함. 그러니까 지난 공연을 답습하게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우려가 있었는데 꽤나 성공적으로 새로운 해석들을 같이 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관객들에게도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서경 씨는 연극을 작업을 계속 하시면서 어쨌든 거대한 마술 이후에도 사실 서경 씨는 공연을 또 계속 했잖아요. 연극을 할 때 실패한다, 성공한다 그런 거를 좀 어떻게 감각을 하고 계세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느끼기에 제 역할은 그 연극의 전체적인 성공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서경이 맡은 역할이? 네, 제가 맡은 역할이. 근데 제 개인적으로 그 연극 작업 속에서 성공과 실패는 내가 최선을 다했냐 아니냐로 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연극 다 끝나고 났을 때 이거는 좀만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왜냐면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몸이 힘들거나 시간이 없어서 포기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했으면 좀 성공이었던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안 들면 그런 생각이 들면 저한테는 좀 실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대한 마술은 2번 했던 게 저한테는 좋았던 게 1편에서 못했던 거를 스스로 그렇게 느꼈던 거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재밌네요. 그래서 2번째 거는 꽤나 자기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저는 항상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공연을 계속 할수록. 그게 어떤 거냐면 그래도 꽤 공연 끝나면 서경 씨처럼 후회나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혹은 내가 이 인물을 표현해내는 것 외에도 프로덕션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혹은 작품을 더 잘 이렇게 읽어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스스로 보완해야 할 지점들을 많이 생각하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다음번에 무조건 적용된다고는 자신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성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 공연을 통해 얻은 게 있다는 얘기라서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성 연극을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고 나서 이걸 좀 이렇게 할걸 이렇게 하면은 더 좋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해서 후회가 되네 하는 감각이 없다면 안 할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에. 진짜. 그래서 저는 자꾸 다음을 찾게 되는 거. 다음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중독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사실 그런 건가? 그런 걸 수도 있어. 이럴 수가. 그 중독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그 고통의 중독성이 있는 거래요. 담배든 술이든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럴 수 있어. 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즐기고 있는. 그래서 이번 공연 제가 직전 공연 며칠 전에 마친 공연을 하고 나서는 배역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그냥 프로덕션에 들어가 있는 창작자로서 얼마나 어디까지 말할 수 있고 얼마나 말을 참아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말을 모아야 할까 뭐 이런 그러니까 정말 창작자로서 어떤 역할과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해본 것 같아서 다음 공연을 정말 즐겁고 유연하게 이렇게 뭔가 해나가려고 더 노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이
참고 말을 이 말이 맞나? 그러니까 뭐랄까 더 많이 고민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고민하고 상대의 역할을 훨씬 더 존중하고 제가 물론 직전 공연에서 그러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교만이 한꺼풀 벗겨진 거죠. 제가 복이 많네요. 다음 공연이 이제 저와 함께. 그러니까요. 잘 성장해서 만나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다음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연극에서 실패를 계속 경험하다 보면 다음에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문제적이고. 그러면 공연을 계속 한다는 것, 우리는 앞으로 공연을 계속 할 텐데 계속 한다는 것은 서경이가 말한 것처럼 중독일까? 아니면 방금 수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다음을 아쉬움에 의한 다음을 기약해서 공연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일까? 어떤 걸까요? 우리는 왜 공연을 계속 할까요? 다음을 기약한다기보다 다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그러니까 중독이 맞는 건가 봐. 중독. 공연 중독. 공연 중독. 사람들이랑 만나서 아주 친밀하게 막 한두 달 지내는 그 과정도 되게 즐거울 뿐더러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 고민이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는 걸 그냥 제가 알아가는 것 자체가 저를 되게 성장시킨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공연하는 거는 완전 초고 자극의 뇌 운동입니다. 초고 자극 뇌 운동. 네. 더 설명해 주세요. 일단 음악만 하다 보면 텍스트를 읽을 일이 많이 없거든요. 제가 독서를 하지 않은 이상. 근데 텍스트를 일단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혼자 하는 일이 많은 저한테 팀원들이랑 소통해야 되고. 근데 그게 당시엔 힘들어도 근데 이것도 중독이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런 자극들이 이제 뇌를 너무 활성화시키고, 근데 그렇게 되게 기분이 좋아요. 끝나고 나면. 그래서 저는 또 공연을 찾게 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이 좀 있나 봐요. 공연을 통해서. 네, 방금 서경 씨가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독서를 해야 하죠. 사유를 해야 하고 소통을 해야 하고 배우니까 운동을 해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내가 공연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의식적으로 따로따로 해나가야 하는 것이라면 이 공연을 해야지 하고 내 몸을 던지면 일단 그거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할 것이다. 이런 약간 기대나 믿음 같은 게 좀 있나 봐요. 그리고 제가 엊그제도 느꼈지만 스트라이크 하는 순간에 그 세계를 내가 만든 다음에 무너뜨린다는 말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스트라이크가 뭐예요? 그러니까 철거할 때 완전히 깨끗해진, 그러니까 여기 직전에 우리 무대가 어떻게 있었고 조명이 어떻게 있었지 하는 게 상상조차 안 될 정도로 그냥 이 제로 상태의 극장을 만들어 놓고 떠나기 직전에 그 장면을 보는 순간이 어떤 느낌이냐면, 열심히 세계를 만들어서 내 안에 어떤 무형의 공간 안에 또 다른 집을 하나 지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 세계가 많아지고 그 세계가 넓어지는 거 아닐까? 내 세계관이라는 것이 그런 감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공연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윤영 씨는? 저는 계속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찾기 어려웠는데, 아마도 그냥 계속 내가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가도 되나? 내가 인간이라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렇기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것을 나누고 함께 또 고민하고 또 계속 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래서 이 고민을 계속하고 싶어서 이지 않을까. 그거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연극에서는 해도 또 해야 되는 고민들이 계속 등장하는 맞아. 거예요. 똑같은 건 또 해야 돼. 그래서 계속 하게 되지 않나. 원래 그냥 해요, 재밌어서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고민, 뭔가 딱 답이 내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구하고 같이 고민을 나누고 하는 것에 의미를 느낍니다. 냈다. 그러면 어쨌든 계속 하겠다라는 다짐을 밝힌 셈인데, 어떤 이유에서든 계속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계속하는 것이 재미가 있고 초고자극 뇌 운동인데다가 이 공연을 계속 할 텐데, 우리가 25년 초 그리고 24년 말 이제 거쳐오면서 현실적으로 공연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지원 사업에 합격을 하든 아니면 다른 일을 해서 그 투자금을 진짜 모으든 해야 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나 이렇게 연극은 힘들고 배고픈 일이어야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공연을 하고 싶고 공연하는 게 재밌고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게 재밌어서 이걸 계속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쩌면 이걸 하는 방법이 그렇게 다른 무언가를 하면서인 것은 아닐까.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이 또 재미가 있으면 뭔가 이걸 내가 공연을 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해서 그걸 한다기보단 좀 그냥 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이 되는 느낌이랄까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찾을 수 있고 하고 있다면 투잡, 쓰리잡으로. 그게 한마디로 아까 말한 시작이 반이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노동을 해서 연극을 시작해야지. 그럼 그 노동이 이미 반이 와 있는 연극의 연극의 완성까지 반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하는 것이 그래서 반이다. 네, 그것마저 즐거워질 수 있을 만큼 공연을 사랑하게 되면 또 그래. 네.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과일 가게 매일 나왔었죠. 일하면서 해봤잖아요. 공연을 몇 개. 그렇게 계속 병행을 하는 것이 당시에는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할만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 안 나간 채로 연극을 하나 해봤잖아요. 한두 개. 네.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좋겠다. 오, 공연만 하면, 연기만 하면 그 고민만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좋겠다. 사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직업이 좋겠다. 되면 좋을 것 그거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맞지. 뭐 국가적인 시스템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뭐 흐름이나 그런 게 다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그렇게 당장 바뀌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세상 탓을 좀 그럼 해볼까요? 같이. 저는 이 창작 집단 세알이 뭔가 편안하게 뭐 고민하는 건 편안하지 않지만 뭔가 이제 경제적으로 수입이 있고 뭔가 더 추가적인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리더로서. 와. 리더. 근데 그런 고민이 있어요. 저는 연출이 다른 사람의 시간에 맞추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거대하면서 공연하거나 무슨 공연하면 뭐 거의 잠들어 있는 뭐 3-4시간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랑 짬짬이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회의하고 만나고 뭐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언가 정기적인 것, 내가 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은 일을 하는 게 굉장히 겁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뭔가 나조차 사람들에게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뭐 어떤 일들이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그래서 뭐 지금도 간간히 뭔가 수업을 하건 내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만 언젠가 내가 진짜 궁지에 몰려서 전처럼 뭐 옷가게, 카페, 뭐 이불 가게 등등의 고정적인 일을 해야 한다면 어쩌지? 하는 그런 뭔가 걱정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숙명적인 거라면, 숙명적인 거? 그건 좀 이상한 말이다. 숙명이라면 윤영처럼 받아들여. 나 이미 받아들인 거야? 너무 슬픈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만 할 수 있게 되려면 이걸 하나의 사업체라고 생각하면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 브랜드의 팬을 만들거나 아니면 대단한 투자자가 계속 들어올 수 있을 만큼 획기적인 어떤 상품을 내놓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무섭다. 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다 너무 먼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극단들이 있고 그렇게 각자의 색깔을 가진 극단들은 사실은 계속해서 자기 작업을 해나갈 수 할 수 있고 그것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죠? 물어봐야겠다. 누구한테? 그래. 지금 하고 계신 선배들께.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기를 꿈꾸며 또 희망하며 25년을 좀 지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요. 왜 좋으세요? 그냥 좋아요.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얘기 나누고 이런 거. 그래요. 그런 거 안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우리는 25년에 적어도 4편 이상의 공연을 올리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우당탕탕 움직여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이 연극만 할 수 있는 삶이라면 그것에 조금 더 차근차근히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그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4명의 머리를 좀 맞대고 이런 고민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고민을 잘 담아볼 테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을 한번 좀 읽어볼까 봐요. 서경씨. 네. 독감이 걸려서 병원 순서 3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지루하던 차에 새알이나 봐야지 했는데 새알 팀들도 날씨가 추운데 고생 많았네요. 나도 참석하고 싶었네요. 잘 되기를 기다려봐요. 라고 다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독감이 유행이 되게 이번에 크게 되고 그러니까 확실히 코로나 이후에 좀 이 비말 전염성 질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되게 좀 끈덕지게 되고 좀 아주 전염도 좀 뭐랄까 그렇죠. 좀 취약해진 것 같아요. 좀 많이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진화를 한 건지 더 많이 이렇게 유행하는 맞아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은 뭐 독감 예방 주사 같은 거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거를 당연히 맞아야지라는 생각 절대 안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 걸려 보니까 때마다 맞기는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많이 좀 증상이 좀 괜찮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을 진지하게 마주하는 젊은 예술가들, 불의에 눈 감지 않고 비켜서지 않는 실천력, 정성을 다하는 감흥력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크게 성장할 새알을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공연을 거듭하고 그 결과물을 여기 청취자 여러분을 포함한 관객 여러분께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써주신 말처럼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시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더 노력하고 싶고 그 약간 칭찬양파처럼 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런 새알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제가 단어 하나하나에 네. 뭔가 다 강인함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 또 운동하셨던 분이라 가지고 아버님이시구나. 저희 아버지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관적인 잡생각이 많아져서일 수도 있겠다만 저는 이번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스스로 질문한 것 중 하나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의견 차이도 이렇게 좁히기 힘들고 하물며 그것이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라면 아래의 의견은 묵살되기 일쑤인데 나를 모르는 사람이 과연 나의 의견에 공감하여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텐가? 저는 이 질문에 스스로 그럴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새알이 아름답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은 무모해 보이지만 되려 그렇기에 더욱 낭만적이며 아름답다고 느껴졌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여 한계를 경험하거나 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새알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댓글을 읽으면서 군에 계신 분인 것 같은데 군에 계신 청취자분인 것 같은데 좀 힘드신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라는 어떤 표현도 그렇고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결론 지을 만큼 어떤 그런 무력감을 계속 느끼고 계신가 하는 짐작을 좀 제가 감히 해보면서 많이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감히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 비유를 써주셨으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너무 무모한 짓일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 계란이 100개가 되면 기스가 나기도 할 테고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100개의 계란이 바위를 뒤덮고 있는데 어떤 야생동물이 나와서 그 계란을 먹겠다고 바위를 들이받는 거야. 그러면 바위가 깨지기도 하고. 정말 상상력이 좋으시네. 그러니까 제 말은 계란은 흔적이 될 수 있고 그 흔적이 모이면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아니면 그 바위가 벼랑 끝에 있는 바위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계란을 100개 던지니까 밀려 떨어져서 바위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사실은 제가 지금 굉장히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계란은 힘이 세다. 그렇죠. 우리가 또 새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계란에 이렇게 아주 강한 코팅을 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요즘에 레진이나 이런 걸로. 레진을 발라서. 그 불교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단위 중에 네. 이름을 생각이 안 나는데 선녀가 네. 이제 1000년에 한 번인가 100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데 네. 그 선녀의 옷깃이 한 번씩 스쳐서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시간을 표현하는 말이 있거든요. 선녀가 선녀? 선녀가 100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데 네. 그 옷깃에 스쳐서 바위가 다 닳아서 없어지는. 바위가 닳아서 없어지는 시간만큼의 영겁의 시간을 표현하는 말이 있다. 네.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도 양도 양이지만 꾸준히 시간을 가지고 노력하면 바위 충분히 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건 계란이 아깝죠. 바위가 꼭 단단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계란으로 열심히 달걀 후라이를 해 먹으면서 힘을 내서 계속 행동해보기로 하고 우리 댓글 남겨주신 청취자분께서도 지금 상황이 제가 어떤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런 비관적인 생각이 드실 때 새알과 함께 긍정적인 회로를 생각을 하면서 좀 평안하셨으면 좋겠어요. 평안하고 안온한 그런 삶을 좀 영위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런 바람입니다. 식으로라도 표현해 하실 수 있다면 주변에도 뭔가 대화도 나누고 그럴 수 있어도 맞아요. 그걸 꺼내 보신다면 그래서 이렇게 꺼내 주셔서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새알이 아름답다고 해주셔서 참 감사하네요. 다음은 윤영 씨. 젊은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이 애국자입니다. 들으면서 더 깊게 느꼈습니다. 눈물 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써주셨는데요. 정말 눈물 흘리셨을 것 같아요. 뭔가 이
그 한 단어가 맞춤표 단어 맞아. 맞춤표 이게 뭔가 어떤 마음으로 이 댓글을 써주셨을지 좀 상상이 갑니다. 아직까지도 날이 추운데 집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많죠. 계신데 정말 마음의 빚을 계속 하루하루 지고 있는 기분이고 하루빨리 체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선배들 우리 인생 선배님들 깜짝 께서 민주주의를 살려주신 거고 그거를 저희가 예 많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화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새알의 새알심 1화에서는 우리의 포부를 밝히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15화까지 진행을 하는 동안에 우당탕탕 실패하고 스스로 격려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다짐도 담아 나가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 이 내적 친밀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이렇게 한바탕 또 털어놓고 나면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산뜻한 기분으로 또 새로운 영감을 얻기 위해서 공연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창작집단 새알도 열심히 우당탕탕 구르고 바위에도 좀 부딪혀보고 그러면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이 즐거울 수 있게 위로받을 수 있게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알의 새알심이었습니다. 새알심이었습니다.